원리탐구의 목표와 특징이 있잖아요. 뭘 추구하기 위해서 이 학원을 하는가. 그 전에 학원 선생님의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했던 게 그대로 좀 실행이 좀 되어 가고는 있지만, 그 다음에 오늘은 영재교육원, 특히 대학, 그리고 그 전에 할 게 KJM하고 KMO도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은 이쪽하고 좀 안 맞아서 KMO는 영재원하고 약간 안 맞아요. KJMO는 좀 맞는 편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 시작한 KMC가 있어서 전기 KMC, KJMO, 영재원, 그 다음에 이제 가면 교육청, 영재학급 이런 식으로 좀 돼 있는데, 저희 학원이 이제 합격자를 워낙 많이 내다 보니까 학원이 영재원 대비 학원인 걸로 생각을 하시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원리탐구 그 자체 수업 자체가 전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서, 얘들 이 얘기하면 처음에는 뭔 뜻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 주는 게 저희들 목표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공부를 잘하게 되면은 영재원도 합격을 하는 거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합격생이 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저희들이 얼마만큼 합격생을 냈었고 이렇게 하는 부분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이제 S&P하고 90선이 있는데, 여기 있는 책들은 전부 다 제가 직접 다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저학년 책들은 이제 시험 문제나 이런 거를 제가 문제 이렇게 만들려고 얘기를 해서 한 거지만, 그 이외에 어려운 문제들을 직접 다 했는데, 특히나 이 90선 같은 문제는 한 10년 정도 준비를 해서 썼던 책이니까. 그리고 또 이따가 그리고 나서 문제 이제 뭐 하는 거라고 이제 문제 예를 좀 들어볼 거고요. 그 중에서 현재는 문제를 많이 풀어드렸는데, 쉬운 거 하나하고 하나는 어려운데 KJM하고 KMC가 동시에 문제 나왔던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 모르고 냈던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그걸 풀 수 있는지, 그 영재원 가는 학생들 어느 정도 공부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영재원 공부를 하면 뭐가 이득인지, 그리고 수학 공부는 그게 목표인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아까 말했던 정확하고 빠르게 푸느냐가 문제고, 어려운 문제는 쉽게 푸는 거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입 테스트라든가, 여기 이제 원래 여기가 더 무게가 있었는데 잘못을 해가지고, 여기 무슨 뜻이죠? EAT는 약자예요. 요거 내가 잠깐 있다가 이 목표 내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한 5분 정도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내가 어머니 오시기 전에 이렇게 막 숫자 막 옮기고 막 그런 거 봤죠? 여기 보시면 이제 목표가 있는데, 우선은 오늘은 원리탐구에 대해서 또 쉽게 얘기는 안 하고, 영재교육원 쪽에 로드맵 쪽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 전에 원리탐구와 조은식 쓰기 영상을 한번 보시면 작년 해본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걸 보시면 공부하는데 참고가 많이 돼요. 여기서 조은식이 뭐냐, 조은식이 뭐냐, 그러면 우선은 그 학년의 눈에 일단 맞아야 돼요. 그리고 쉬운 문제도 풀 수가 있는데, 그 방식으로 하면 어려운 문제도 풀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약간만 바꾸면 고등학교, 중학교 다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은식의 개념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그게 가장 핵심은 그 수학의 그냥 기본 원리를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저학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많아요. 아주 저학년 초등학교 1학년 2학기에 나오는, 또 2학년 1학기에 나오는 더 센 거 없는 거의 관계가 쭉 이어져요. 문자고시까지 다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1학년 1학기 때 나오는 그 더하기 빼기 할 때 교환법칙 거기 나오는데 애들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아주 저학년 때 그 개념들 잘 잡아야지 위 학년이 올라가면서 조금씩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가 양이 줄어드는 시기 좋은 시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제 목표이기도 하고요. 학원이 해야 될 목표가 뭐냐면, 우선은 이 퍼즐은 뭐냐면요, 재밌게 하려고. 이 퍼즐을 풀다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원리탐구는 어떤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으면 다른 문제를 많이 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했던 여기에 모든 그 좋은 식의 개념들이 들어있는데, 이걸 한 문제 딱 풀고 나면 다른 거 쫙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량이 줄어들죠. 학년이 올라가면 그걸 그대로 써가니까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량이 줄어드는 게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렇지 않고 가다 계속 허덕거리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요. 우리 학원에 오는 애들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많으면 2번이에요. 근데 저학년 때부터 쭉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공부를 잘합니다. 그 공부를 엄청 많이 시키는 거예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저하고 많이 지금은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텐데 아는데 밖에 나가면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합격자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 재작년에 18명 뭐 그거 했을 때 여기서 8명이 합격했어요. 저 뒤에 가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퍼즐은 저학년들에 고학년들 쓰기도 하지만 저학년 때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퍼즐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물론 재미가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 애들은 공부가 재미가 없다는데 재미가 엄청나게 많아요. 잘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리 탐구를 하게 되면은 애들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일 쉬운 숫자가 뭐죠? 이거 개그 잘 아시고 계시죠? 이렇게 읽어보세요. 쉽구만 이렇게 하는데 제가 바꿔놓고 왔어요. 더 쉬운 숫자가 있다. 이렇게 하면 뭐죠? 놀랄 만큼 쉬운 숫자. 그죠? 읽어보시면 그러잖아요. 이런 건 내가 우스갯소리를 엄청 많이 해서 애들이 여기 오면 엄마들한테 소파다 가면 막 이게 농담을 더 많이 하고 그거만 배우고 와서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게 이겁니다. 1 더하기 2 뭘까요? 물론 2는 아닙니다. 숫자로 수학에서는 2지만 이게 뭐냐면 피곤하다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일을 하고 또 일을 하라 그러면 피곤할 거 아니에요? 제가 싫어하는 게 이겁니다. 이게 노동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노동을 해가지고는 절대 어떤 문제 풀 때 노동으로 풀면은 그건 아무 시간 낭비입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놀아라 그래요. 애들이 막 밤새도록 공부를 하는데 그게 활동하고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공부라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공부는 진짜 조금만 이렇게 연구를 해서 하고 나면 다른 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 방식이 틀리면은 엄청나게 애들 고생하고 가서 본전도 못 찾아요. 학원의 목적은 저의 목적은 뭐냐면 일단 공부를 적게 하고 잘하게 만들고 이왕이면 재미있게 하는 거죠. 그게 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이게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서 뭐 하려고 이거 꿈이라는 것은 이제 엄마한테 좋아하니까 꿈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애들 꿈 없어도 돼요. 너 뭐 하냐? 우사 되려고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 많이 하거든. 그럼 너 죽을 각오가 돼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 우사 왜 죽어요? 그래서 혹시 안 죽으면 상하죠? 그랬잖아. 웃고 그러는데 제가 수업하면은 제가 농담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 뭐냐 준비가 다 돼 있어가지고 전자실판을 하면 속도가 한 2배 정도 빠릅니다. 다른 학원에서 제 책을 가서 쓰는데 대교 같은 데서 쓰거든요. 대교는 방학 특강으로 나가는데 2번씩 하는데 저보다 느려요. 저는 한 번에 다 끝내거든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꿈이 뭐냐 이렇게 합니다. 먼저 정확한 얘기라면 노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자 합니다. 정확하고 빠르게 풀면 노는 시간이 많이 확보가 당연히 되죠. 공부 잘하는 애들 막 공부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엄마가 와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얘가 막 공부를 하는데 이게 막 엉덩이 가볍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면서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막 왜 가르치려고 하는데 가르치지 말라 그러는데 그게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입니다. 이게 비정상이 뭐냐면 쓸데없이 노동을 하고 있는 게 가장 비정상이에요. 엉덩이가 무거운 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좀 가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게 집중 시간이 많이 지금 처음에는 집중할 시간이 별로 안 걸리거든요. 가면 계속 집중하지 않으면 안 풀리기 때문에 당연히 차분해져요. 지금 어려서 그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할 게 별로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가벼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얘기하면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간 지나 보시면 알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목표는 많은 시간을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서 이왕이면 재밌게 해서 노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줘야 그래야 공부를 잘합니다. 애들이 공부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할 거는 해야 되잖아요. 할 거는 해야 되는데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야 되는데 이따가 문제 예서 한번 붙여드릴게요. 그래서 합격생을 보면은 작년 연대가 40명 정원입니다. 40명 정원인데 보시다시피 여기까지 왔어요.
10명을 할게요. 여기 있는 애도 다, 대부분 다 오래된 애들인데, 여기는 엄마들 이름 바뀌기를 싫어하니까 내가, 이거 더 많아요. 최소의 인원입니다, 이거. 확인된 것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식을 엄청 못 안 써가지고, 엄마가 와서 이제 하고, 이거 왔어요. 그래서, 왜요? 식을 잘 쓰게 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기 와서 하면 식을 안 쓸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다른 데 갔더니 막 하게 해준다 하는데 절대로 안 되더래요. 한번 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봅시다. 다 바뀝니다. 왜냐하면 식을 안 쓰면 본인이 그 손해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아니, 자기가 식 안 쓰면 답이 나온다고 나오는데 누가 식을 쓰겠어. 근데 그 식 한번 안 쓰지 말아봐라고 안 나와요, 답이. 그리고 이따가 그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은 식을 쓰지 않고 절대로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문제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경우가, 그리고 얘는 엄청 오래됐습니다. 여기 있는 오래된 순서를 이렇게 써놨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늦게 들어와서 합격한 학생들은 좀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맞고, 실력이 아무래도 여기 어떻게 보면 들어온 순서대로 공부를 잘해요. 이거 보면은 여기 영어초등학교 애들 많은데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 제일 잘해요. 천천히 가는데도 엄청나게 많이 변하거든요. 서울대는 얘도 엄청나게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요 서울대 2명이 재작년에는 8명을 합격했습니다. 아마 그거 가면 다 안 해드릴 거예요. 네. 그 교대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KJ하고가 이제 이번에 9월 6일 중하죠. 여기는 9월 11일. 요거는 하는데, 이 학생 엄마, 할머니한테 내가 엄청 욕먹었어요. 서울대 연대 두 군데 합격을 했는데, 엄마가 연대로 가자 그래가지고 나는 서울대 가는 게 좋겠습니다. 연대가 떨어졌어. 근데 금성마다 공부 굉장히 잘하는데 학생들마다 이게 달라요. 제가 이제 서울대하고 연대는 시험을 같이 보거든요. 이제 시험은 날짜는 같지 않는데 시험을 2개를 다 볼 수 있어요. 교대까지 하면 3개를 다 볼 수 있는데 보통 서울대하고 연대 동시 합격생이 꽤 많습니다. 아까 있는 학생 중에서 거의 한 반수 이상은 동시 학생이에요. 그러면 학생 성향을 봐요. 너는 서울대로 가는 게 좋겠다. 너는 연대로 가는 게 좋겠다. 근데 이 작년은 유독히 그 연대 쪽으로 많이 몰렸어요. 애들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한 3명인가 떨어지는데 그 중에 1명이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서울대로 가는 게 나았는데, 그러니까 성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영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재고도 경기 영재고로 가느냐, 서울 영재고로 가느냐, 부산을 가느냐, 아니면 대전을 가는 애들 성향이 다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들 그걸 잘 모르실 때 저는 미묘한 차이들이 있어서 금방 알아요. 얘는 어디로 가는지 합격률이 높고 아마 앞으로 장래가 좀 나을 겁니다. 이런 거는 테스트 하나만 봐도 웬만한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뭐가 틀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내가 그 테스트 하면은 제가 직접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문제 몇 개만 이렇게 풀어봐도 이런 학생이 어떤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떤 상태가 될 거고 또 그 저학년 때 공부를 잘했었을지 못했을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직 일정이 안 나와서 여기는 저기 안 나와서 여기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작년에 서울교대는 여기 4학년, 5학년 서울대하고 연대 여기는 초6, 중1 근데 중1은 내가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합격생 중에 중1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못 가게 해요. 아예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되면 내신 대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재고로 가려면은 최소한 2학년 때부터 시험을 봐야 돼요. 영재고로 과학고로 보려면 그래서 가지 못하게 하고 전부 다 10명 거기 있는 연대나 서울대 15명 전체가 다 6학년들이에요. 중1 애들은 본인이 이제 한다고 굳이 우기면 내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학년 교대는 5학년들을 권유를 많이 해요. 5학년 때 합격을 하고 그다음 6학년 때 가서 서울대나 연대로 이렇게 가고 그러면 여기까지 합격을 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은 거의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그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같기 때문에 영재고나 이런 거 가기를 어렵지가 않아요. 원래는 제가 영재 교육을 하기 전에 영재고하고 K형을 대비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이 영재고 시험이 막 다시 부활되면서 그 애들이 꼬맹이들 있으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몇 년 동안 지금 못 하고 있는데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잘하는 애들을 이렇게 특히 저학년들 때 애들을 잘 가르쳐 놓으면 학년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수월해지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잘못해놓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아예 그 교정이 안 돼버릴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제대로 길만 딱 잡으면은 굉장히 쉽어지는데 하다가 너무 가까이서 노동 아까 이거 얘기하다 말았네 이렇게 하기 그 노동만 하다 보니까 그 노동은 공부가 아닙니다. 팔 운동이에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막 여기 막 군데 학원 다니는데 와서 보면 시험 보면 꽝이죠. 저희 학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다니는 애도 굉장히 공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숙제만 잘 해온다면 그런 건데 그리고 웬만한 문제 풀고 본인이 해야 되잖아. 아까 조금 전에 그런 얘기 하겠지만 이제 마지막에 가서 또 중요한 얘기 또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전부 다 서술형입니다. 이제 옛날에 20문제가 나와서 단답형이었거든요. 몇 년 전부터 다 서술형이에요. 작년에 4문제 나온 재작년에 4문제 나왔는데 작년 5문제 한 문제 늘어났고 이게 그리고 그 전에는 과학 문제도 나왔고 정보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다 수학 문제로만 이렇게 채워져 있어서 수시로 지금 바뀌기는 하지만 경향은 전부 다 서술형입니다. 그리고 이 S라고 쓰는 건 뭐냐 스토리텔링이니까 현실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이에요. 저학년 때 전부 현실과 연관된 문제를 이렇게 해야 되고 학년이 올라가도 그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못 만드니까 못합니다. 왜냐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와 있는 아까 그 SMP 90 같은 경우는 90편 같은 경우는 SMP 90편은 제가 한 10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준비했냐 그러면 애들하고 소설책 읽으면서 소설 읽으면서 내가 문제를 다 그 소설 내에서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2문제씩 하면 1년이면 한 100문제 정도가 돼요. 그거를 한 10년 동안 쌓아놓고 그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 누가 그 짓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지. 근데 그거 다른 사람들 계속 베껴가죠. 근데 그래서 책은 내가 밖에 안 내놓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내놔야지. 왜냐면 그래야 발전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도 서술형이죠. 서울대는 다 4문제 해가지고 전부 다 서술형인데 여기는 복원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데 애들한테 시험 보고 바로 끝나고 나면 나한테 전화 와요. 문제를 내가 물어봐요. 이런 형태라서 그거는 조합의 문제구나. 이거 배수 문제네. 이건 창의력. 이거 내가 녹화를 다 해놔요. 애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서울대는 전형적으로 조합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 서울대 할아버지 바보가 아니잖아요. 조합이 경우의 수예요. 그게 영재성을 판가름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교육체계가 문제가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경우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 시험 문제를 안 내요. 그럼 영재가 안 뽑히죠. 교대가 많이 그래요. 교대 좀 약간 뭐랄까 시험 출제 잘 못해 변별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는 애들이 여기 가서 학교 가는 애들 많아요. 내가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라고 재수가 없어서 그래. 네 실력은 절대 떨어진 거야.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다. 작년에도 잘하는데 떨어지고 재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근데 여기는 정확합니다. 서울대나 연대 쪽은 정확해서 여기 둘 다 합격을 해요. 근데 대부분 둘 다 합격을 하는데 이제 둘 다 합격하라서 마지막에 연대 쪽으로 많이 몰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게 탐구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작년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쫙 몰린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엔 예전에 연대가 오래됐기 때문에 연대가 훨씬 경쟁력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도 않아요. 서울대 쪽에 또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합격하면 엄마랑 아빠한테 나한테 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아빠가 오셨을 때 그럼 어떻게 어디 가시려고 그러니까 제가 연대 나왔는데요. 서울대에 가고 싶은데 왜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조교가 더 낫지 않겠어요? 그렇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보기엔 성향이 있다. 여기는 수학적인 전통적인 KM을 했던 애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고 여기는 그냥 길러진 학생들이 있어요. 요 문제를 많이 풀고 막 이런 게 아닌 경우는 그냥 타고난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쪽으로 가라거든요. 근데 그건 참고형이죠. 어머님들이 선택은 어머님들이 해야 돼요. 아까 그런 경우 같이 내가 이렇게 가시라고 했는데 떨어지고 나서 할머니가 와서 나한테 아니 엄마한테 험찍음을 내서라도 절대로 못 가게 하지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안 되지. 내 생각은 다르니까요. 여기도 보면은 이거 단답형 8문제가 여기 있어요. 아직도 있습니다. 8문제다. 이거 3문제는 다 서술형인데 전형적인 다 수학에 관한 여기 현실과 연관성 있는 문제는 연대 쪽이 잘 안 나와요. 서울대는 다 2개인데 어떨 때 4개가 다 현실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래도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둘이 다 합격을 해요. 막판에 가서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서울대는 안 떨어집니다.
왜냐? 18, 여기가 18명이고요. 여기가 40명이니까 여기서 4명만 이렇게 가버리면은 여기 안 떨어져요. 1.5배속 뽑으니까. 여기는 안전하죠. 근데 여기 가면 불안하죠. 인원수가 많은데도 이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는 가면 잘 안 떨어집니다. 또 보면 조합과 배수 융합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변별력은 조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합이 어떤 거냐면 노동처럼 보이는데 노동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영재지. 노동은 손운동, 팔운동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거. 차라리 놀아라 그래요. 그렇게 풀려면 차라리 놀아라.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원리탐구석을 딱 보면서 쉽네요. 그래요. 당연히 답이 쉽게 나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딱 보고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식을 가르쳐요. 근데 어려운 문제 됐다 갖다 놓고 다 방식을 가르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쉬운 문제를 통해서 이게 어려움을 바뀌는 과정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잘합니다. 다른 문제, 더 어려운 문제 그냥 풀어요. 왜 쉬운 문제 그 방식을 제대로 딱 잡으면 어려운 문제 다 풀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더 어렵게 나오다 다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합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융합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막 섞여 있어요. 현실과 연관돼 있고 이런 게 이제 영재성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작년 이상의 배수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와서 여기도 나오고 많이 나왔잖아요. 특이한 상황인데 이따금씩 배수 이론 같은 게 서울경제고 경기경제고 같은 데서 이따금씩 나와요. 예. 실생활 관련 스토리텔링 하는 문제 작년에 비해서 좀 증가했는데 그 전에는 여기 서울대 전체가 다 3년 전에는 전체가 다 그렇게 왔어요. 어떻게 이게 시험 문제가 수시로 바뀌지만요. 합격할 만한 학생들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학생이 합격을 하냐면 문제를 내가 모의고사 보면서 문제를 막 바꾸거든요. 그 귀신처럼 바꾼 게 찾아와요. 그렇게 하려면 좋은 식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 기본적인 식을 보고 문제가 바뀌어가는 걸 그냥 찾아옵니다. 그런 애들을 보면 제가 얘는 합격하겠다, 얘는 합격하겠다. 마음속에 있어요. 얘는 안 돼 잘. 그냥 그거 안 바뀌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쩔 때는 우는 학생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어쩔 수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조언을 하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그렇게 하면. 근데 어떨 때는 어머님들도 나한테 야속하다 하시는 분 있어요.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를 하십니까? 근데 내가 얘기하지 누가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래서 서운하게 느끼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냥 직접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좀 덜합니다. 그 전에는 바로 그냥 그 수업할 때 이렇게 오시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참고로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선행학습은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선행학습, 물론 지금 잘하는 학생들은 중학교 6학년이라든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든가 중1 애들이 고등학교까지 다 끝난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애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도 다 어머님들이 막 끌고 올라가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중학교까지만 제대로 중3까지만 제대로 해놓으면 고등학교 할 게 없습니다. 사실. 중학교 때 모든 게 다, 초등학교 저학년 그 쉽게 하더라도 그 원리만 알게 되면은요, 조금만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애들이. 선생님도 모르고, 애들도 모르고, 그러니 헤매다가 문제 막 시키니까 시간만 없죠. 그래도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힘들어. 얼굴 보면 금방 얼굴이 누구 떠 있어요. 공부 잘하겠어요. 웃음기도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하려고 태어났습니까? 내가 그러면 여기서 다니고 거기 다닌다고 여기 그만두고 거기 가거라. 아니 둘 중에 하나 그만 다녀라고 내가 그래야죠. 학원 선생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적게 하고 잘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시험 보면 합격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합격할 만한 자격이 없으면 나는 떨어뜨리죠.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런 적이 있어요. 걔들을 잘하는 애들만 보니까 합격을 시키죠. 그래. 잘하는지 아닌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나한테 잘하는 애들 내가 벌써 합격할 만한데 그거 찾죠. 찾아서 안 되는 애들은 안 돼. 다음에 하라 이렇게 하죠. 그게 또 내 양심이기도 하고요. 그 애들이 그렇게 해야지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어디 갈 때마다 다른 데 다 그 제일 위 시험이었는데요. 글쎄요. 거기 가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 방식, 제가 판단하는 건 다르니까. 그리고 어머님들 생각하기 저학년 때 얘가 공부를 잘한다고 보이지만 제가 보기엔 아닌 경우도 꽤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재인데 엄마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학생이 영재냐면 약간 느릿합니다. 막 빠르다고 해서 공부 절대 잘하지 않아요. 느릿한데 내가 뭐 하다 보면 뭔가 딱 걸려서 선생님 얼굴에 표시가 나요. 내가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안 가면 얼굴에 딱 표시가 나요. 그래? 질문 안 해도 다시 설명해요.
그런 애들이 영재입니다. 사실. 근데 자기가 뭘 틀렸는지, 뭘 봐준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재성은 약간 느린데 그 애들이 속도가 붙으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럼 정확성까지 같이 곁들여져요. 중학교 내신생들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빠르다고 절대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빠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외워버립니다. 공식을 외워서 답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빠른 거죠. 그거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왜 그렇게 나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 서울대 1학년 딱 들어가서 수학 개론을 들었거든요. 한 80명이 들어와 있었어요. 교수님이 뭘 질문했냐면 사칙 연산에서 괄호가 있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는데 괄호가 먼저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왜 먼저 하지? 물어봐요. 아는 사람 손 들었더니까 한 명도 없어요. 서울대 학생 80명 중에 단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근데 그걸 지금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애들이 초등학교 때 나와요 그게. 근데 무조건 다 계산하다 보니까 모르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공부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외운 머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절대 좋은 머리 아니에요. 가다가 다 꼬부러집니다. 영재성 사라지는 첫 번째 시가 안 쓰기야. 그런 애들 뭐 외우다 보니까 시가 안 써 답이 나오니까 시가 안 써 답이 나오는데 왜 시를 써? 왜 이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천재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런 얘기해요. 식 쓰기 할 때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우선 이렇게 하잖아요. 제자 이렇게 써요. 하늘에 재앙이 내립니다. 식을 안 써서 하늘에 재앙이 내립니다. 진짜 천재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막 외워가지고 하고 그러면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하다가 좀 계속 다른 데 빠졌는데 선행학습은 그 능력이 되면 가는 거고요. 차라리 돌려 밑에서 도세요. 초등학교에서 5학년에서 돌면 되고 5학년에서 5학년 1학기 때 몇 박 돌잖아요, 막 이거. 중학교 1학년에서 문자가 시달라 그래서 중3 가서 인수부를 할 때 막 돌다가 이러는데 그런 것을 잘 그걸 짚어서 가면 그게 이렇게 시행착오를 안 해도 됩니다. 좀 말씀드리고 작년에는 교대가 좀 낮은 편이었고요. 서울대나 연대는 작년에 좀 약간 좀 어려웠었고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면접 준비까지 시켜요. 뭐까지 시키냐면 인사하는 습관까지 길어요. 딱 가서 2초간 멈추기 있다 이렇게 시켜요. 그랬더니 면접하고 왔더니요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얘가 그 예의가 엄청 바르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그 인사하거든요. 가서 따라서 한 2천 원이 딱 그런 것까지 다 시켜요. 면접까지. 면접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면접입니다. 근데 애들이 모르잖아요. 뭘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표정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마지막에 면접까지 이렇게 하니까 합격하고 나면 이제 면접까지 오시면 이제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KMC나 뭐 있는데 요거 뭐 내용에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러면 이제 오시면 원리 탐구는 이렇게 단계도 많지 않습니다. 단계가 많이 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초등학교 때 이 2단계만 해도요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목적 내가 이따가 책 여기 보실래요? 다음 책 전부 다 쓴 거 여기 또 있습니다. 밑에 여기 가면 여기 또 있어 1학년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가 또 있어요. 제가 책을 쓰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거? 생각나지 마치면 내가 소설 작은 거 쓰니까 내가 책을 왜 쓰겠습니까? 제가 어떤 학생은 할 일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다른 할 일이 없으면 이게 더 중요한 거겠죠. 왜 책을 쓰신지 아시죠? 애들을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쓸데없는 문제 다 빼야 되니까. 한 문제를 풀더라도 애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근데 책 보면요 쓸모없는 문제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해봤자 뭐 할 건데요? 그리고 막 문제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몇 문제만 풀면 그냥 끝나거든요. 그리고 퍼즐을 한 번만 지나가면 그거 다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책을 만드는 이유가 제가 태어나서 애들한테 도움이, 요즘에 좀, 내가 태어나서 애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한번 조금 이따 내가 마지막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즐거워요. 애들이 내가 문제를 이거 만들면서, 애들 이거 문제 풀면서 엄청 즐거워하겠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재밌어요. 여기 보면 하여튼, 보시면 이 2단계가 어딘데 뭐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거 별 의미 없습니다. 쓸데없는 문제 굉장히 많아요. 그럼 뭐 풀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2단계만 해도 차고 넘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초등학교고 여기가 중학교잖아요. 여기 고등학교에 가는데 우선은 초등학교 3학년이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 영재 고입 그 영재 학급 이렇게 이 정도 가면은 교육청 이게 초3, 초2, 3, 4까지. 그다음에 여기 오면 이제 초4, 5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4학년 학교 애들이 저희 학원에 좀 많아요. 왜냐면 좀 빨리 터지는 애들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5학년 때 가는 게 좋아요.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교대는. 근데 연대나 서울대는 실력이 있으면 안 떨어집니다. 근데 교대는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시험 잘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8주요. 여기 8주, 12주, 19주.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와서 교대 시험 합격하는 학생도 있고요. 보통 이렇게 갔다가 이 조합 있잖아요. 조합 갔다가 이렇게 와서 마지막 정리를 이렇게 해요. 근데 영재고 시험 보는 애들만 이걸 공부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공부하는 애들 꽤 많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공부는요. 앞으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쉽게 풀 것이냐,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공부를 잘할 것이냐, 이런 거에 이게 다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막 노동으로 문제를 많이 푸는 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딱 보기에 어렵게 보이는 노동으로 보이는 문제 처음부터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거 이외에 그냥 생노동은 아예 문제 배제시키거든요. 그거 해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거 해봤자 뭐 할 건데. 뭔가 문제를 풀고 도움이 돼야지만이 그건 공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문제에서 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가 주2인데 중2를 제외시켰어요. 이렇게 보면 90점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책을 밖에 내가 안 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기에도 쉬워 보여요. 근데 물론 이거 안 배운 애들 엄청나게 어렵고 마술도 아까 했던 거 마술 왜 마술 카드가 나오는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막 생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애들 다 마술처럼 보여요. 또 카드 막 잡아 돌려서 쫙 펴면 쭉 나오고 근데 그런 것도 다 마술처럼 보이는데 그 기본 원리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걸 봐야 애들이 재밌어 하면서 어떤 경우 내성적인 애들은요 재밌으면 여기다 이렇게 박수 치면 되니까 내성적인 애들은 만세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거 뭐 시끄러워요. 이렇게 공부하면. 근데 좀 약간 시끄러워야 됩니다. 너무 조용하다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공부는 책상에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차 안에 앉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제일 언제 공부를 많이 하냐면 산에 올라가면서 공부했어요. 이게 딱 이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많이 했는데 학생이 공부 잘하는데 이해를 못해 그러면 내가 뭔가 설명을 잘 못하고 있구나. 왜 얘가 이해를 못하고 산에 올라가서 이것 때문에 그럴 것 같네. 다음에 와서 생각하고 메모를 써놨다가 이제 설명을 해주면 얼굴이 쫙 펴져요. 이거였구나 이렇게. 제가 그게 공부죠. 올리탄과 전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소에 다들 이렇게 연관관계가 있고 최소한 압축을 시켜줘야 돼요. 책이 너무 문제가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적당해야 되는데 제일 나쁜 거는 쓸데없는 문제가 들어있는 게 제일 나쁩니다. 애들 생고생 시키는 거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운동이 있다고 운동은 먼저 하고 공부는 나중에 해라. 그러죠. 운동이 더 우선이어야 돼요 원래.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는데 근데 꼭 이때쯤 돼서 와요. 여기 와서 여기서 많이 떨어뜨리죠 나한테. 여기서부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야 돼. 순서대로 쭉 이렇게 하면 천천히 가더라도 쉽게 하는데 꼭 다 하고 나서 이제 거기 가야지 영재원을 합격한다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한 8월쯤 되면 이거 무대기로 와요 여기. 근데 막 다 떨어지고 엄마들 원성이 심하죠. 아니 왜 떨어지지? 아니 합격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다른 데 가서 해보세요. 여기서는 안 됩니다. 떨어뜨리거든요. 미리미리 와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애들 고생도 덜 하고요. 합격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오면은 거의 들어올 학생들이 10명이면 한 7명, 8명 떨어져요. 한두 명 정도가 여기서 살아남아요. 걔들도 시험에 가면 거의 다 떨어집니다. 왜냐면 제가 보기에 이 막판에 가서 그 정도까지 되겠습니까? 보통 합격하는 거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지금은 아마 1학년도 이렇게 오거든요. 걔들 쭉 계속 이렇게 와요. 많이 다니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요. 아니면 2번? 어쩔 때 올리탄 거 곁에 있으면 2번 정도를 사죠. 이렇게 좀 돼 있고, 이 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는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때가 애들이 가장 수학 시작입니다. 그 전에 4학년까지는 놀면서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여기 나와 있는 기본적인 원리 자체가 현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초등 저학년들은 현실과 숫자와 이런 게 지금 식과 이게 연관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익숙하게 하는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기가. 그다음에 여기 본격적인 수학은 여기입니다. 공역수 공부에서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여기서부터 수학 되고 그다음에 또 어려운 데 보면 중학교 1학년 문자가 생기 어렵죠. 인수분해 어렵고 이 세 분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분야를 미리 저는 연산을 이렇게 시켜요. 엄청나게 속도가게 시켜 눈물이 펑펑 쏟아질 정도로. 여기는 노동을 안 할 수도 없어요. 이 세 분야에서는 노동을 엄청나게 노동 내지는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이론들을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만 안 되면 그래도 하는 방법을 일단 알고 있어야 돼. 그냥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다음에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다 내가 그 증명할지 모르면은 내가 못하게 하거든요. 어떤 경우는 삼각형의 그 넓이를 내는 공식 헤로니 공식을 써가지고 답을 똥 내놓고 있어도 이게 어떻게 답 나와서 합니까? 헤로니 공식 썼는데 그거 증명 한번 해볼래? 딱 그어버려요. 왜냐하면 공식 외우고 쓰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공식을 나오는 과정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쓸데없이 막 고등학교 제일 무책임한 게 어떤 거냐면요. 그 정성 몇 바퀴 돌고 나면 중학교 거 다 이해 간다. 아주 큰 일입니다. 그게 가장 수포자로 하는 지름길이에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저학년 무너져 있으면 절대로 위에서 서지를 못해요. 거기서 몇 바퀴 돌아봐야 아무 소용 계속 똑같아요. 또 그래 어렵네. 또 어렵네. 계속 똑같습니다. 근데 저학년도 천천히 와서 이게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그 본인도 굉장히 많이 변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그 위에서 뺑뺑이 돌지 마시고요. 몇 명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 워낙 뛰어난 애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지만 정상적인 애들 그게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인 밑에 천천히 가다가 이렇게 빨라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영재 학교 안에 다 그런 애들 막 사람이 와가지고 정상 몇 번 돌았던 애들 없습니다. 아예 합격자 아예 없어요. 아예 아주 그 선행 덜 가야 되는 학생들이 훨씬 잘하는 게 많아요. 이렇게 갔다 가니까 왔다가 5학년 요거 하고 나면 여기 6학년가 다 가요. 여기 가면 여기 것도 이렇게 가고. 근데 단지 여기 지금 애들 울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서 소인수분해도 시키고요. 제가 그 소수 찾기가 있어요. 에라토스테네스 체가 아니고 소수를 찾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 빨리빨리 찾아야지 공부를 쉽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소수인지 아닌지도 79가 소수냐 그러면 계속 나눠보고 있으면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놀 수 있겠어? 그래서 당연히 그거 알아야지 빨리 놀겠네. 이렇게 그러지 싫으면 당연히 쓰죠. 그리고 이유를 알아야 되고 막 또 문제 막 풀어 노동을 막 세우고 있으면 언제 놀 거야? 못 놀죠. 빨리 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이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해야지 네가 놀 시간이 많아. 근데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요소에 이렇게 노동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수분해나 이런 게. 인수분해하고 문자화식하고 이게 공략수, 공배수, 이렇게 소인수분해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 이외에 할 게 없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보통 잘하는 좀 다른 여기가 개념 단계고요. 여기가 탐구 단계는 외부에서 얘기하는 심화 단계. 요 밑에는 극심화예요. 엄청나게 어려워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잖아요. 고등학교 할 게 없어져 버려요. 이 중학교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 연관 관계가 있는 것들을 풀게 되면은 그 대부분이 연대 영재원 학교라서 이쪽 라인을 타요. 고등학교 거의 안 한 상태에서 합격을 해요.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문제 들어가면 왜 쉬워요? 근데 내가 얘기를 해요. 여기 하고 나면 고등학교 쉬울 거야. 그런데 딱 들어서 이거 아니 이게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 왜 더 쉬워? 그래요.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리탐구 책이 나오고 여기는 원리탐구가 좋은 식쓰기에서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여기서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여기 좋은 식쓰기하고 그 앞으로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식들 그리고 저학년과 고학년 연결고리 관계 이런 것들이 그 집중적으로 돼 있어요. 일단 문제는 뭐 잠깐만 풀어드릴게요. 여기 지금 현재는 이제 시작하는 게 원래 2, 3부터 내부분 시작을 하고 저학년들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다 보면 그때 가서 이제 영재원 시험을 이제 볼 텐데. 책을 이렇게 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마지막 아까 얘기했던 또 파이널 코스입니다. 파이널 여기 보면은 SAP가 이렇게 책 표지에 90편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10단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얘기한 마술카드 여기 뭐 들어오기 여러 가지 뭐 마술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여기는 영재원 공부가 아니더라고요. 앞으로 어려운 문제를 푸는 핵심들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문제 내용은 얼핏 보기 쉬워 보여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모의고사는 내가 엄청나게 어렵게 되죠. 여기 이제 이해를 하고 나야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풀려요. 근데 모의고사를 이렇게 해보면은 그냥 여기와 연관이 있는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내가 이제 길을 가는데 그러니까 애들 이거 오면 모의고사 엄청나게 빵점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들어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 가서 빵점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 여기서 배웠던 애들은 이제 쉽게 가는데 제가 보기 어렵지 않은데도 생소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교대는 원리 3, 원리 3부터 시작 3, 2, 그 다음에 KGM을 일단 중간에 하는 학생들도 있고 여기서 마무리를 이렇게 그리고 연세나 서울대는 원리 1 안 했던 학생들 2하고 2까지 하고 90번 그리고 KGM은 그다음 이제 문제를 한번 이제 풀어드릴게요. 우선 뭐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풀어놓으면 어머님들이 이제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 외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외우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초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초등학교 1학년 개념, 이런 거 초등학교 1학년 개념 숫자하고 빠지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이렇게 되면 800이잖아. 그냥 900이 되죠. 이게 이제 그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3단원이고 4단원이고 하면 더하기 빼기 나와요. 거기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참새 3마리, 또 이제 하여튼 두 마리 이렇게 나오는데 참새를 먼저 썼을 때 식을 써라 아니면 뭘 먼저 썼을 때 식을 써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교환법칙이거든요. 이거 교환법칙이에요. 근데 그 숫자 목하신 것뿐이잖아요. 빼기도 마찬가지, 빼기도 같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처음 저학년 때 그 개념 자체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오이라고 하죠. 오이가 뭐냐면 2 곱하기 5잖아요. 5 곱하기 2. 왜냐면 이거 보세요. 5 두 개잖아요. 5 두 개를 곱하기라고 붙이면 어떻게 되죠? 손가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5 곱하기 2예요. 이게 5이라고 그래요. 5 곱하기 2가 동그랗게 올라가는 거에 대한 개념들이 있어요. 그 진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기 나와 있는 특허 저것도 진법에 관한 진법을 이용해서 지금 한 거거든요. 우리는 10진법을 쓰고 있지만 손가락이 이렇게니까. 저기 3진법을 이용해서 한 거예요. 여기 컴퓨터는 2진법을 이용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여기 되는 이유를 알면은 여기 이 두 개 있잖아요. 여기 5 두 개 있잖아요. 동그란 두 개 생기고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요거 되게 잘 바꾸는 거 4 곱하기 7은 7 곱하기 4랑 똑같은 것은 초등학교 때 나와요. 이게 교환법칙입니다. 이거요? 소인수분해가 가장 중요해요. 5학년 때부터 소인수분해를 시키는데 소인수분해가 모든 공부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 이거 소인수분해, 내가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집에 가거라. 이거 하려면 뭐 하려고 이게 나와 있어? 암산으로 해야지. 동그라미 여기 5 두 개, 2 두 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3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의 제곱, 3, 5의 제곱, 나누기 5의 제곱, 약분해서 3, 4, 1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머릿속에서 그냥 해요. 딱 보고 그렇게 하는 게 공부지 그 식을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식 다 써요. 시험 때는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암산을 이제 해요. 암산을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소인수분해는 다 암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큼 막 나누기 하려면 그럼 이만큼 어떡할 건데? 그럼 여기 밑에까지 쭉 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집에 가라고 그러죠. 집에 가서 해. 파운동 하지 마라. 봐라. 이 세 개 보여 안 보여? 요거 있잖아 이렇게. 5 세 개 보여 안 보여? 보이죠? 6, 30, 2, 3, 2, 3 될 거 아니야. 2가 3개, 3이 2개, 5가 3개 이렇게 바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기계보다 머리가 훨씬 빠릅니다. 이제 애들 울죠 처음에. 이거 시키면 울어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갑자기. 그거 하려니까. 그거 하고 나면 애들이 확 완전히 뒤바뀌어버립니다. 하지 말라고 해서 그걸 이제 해요. 시간이 이제 줄어들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죠. 당연히 공부를 잘하죠. 그렇게 해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딱 많이 푼다. 무슨 소리 이런 거 파운동이지 이게 공부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하면 공부를 못 하는 거죠, 당연히. 밤새도록 해? 네 컨디션도 나빠질 거 아니야? 공부 못 하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놀 거 다 놉니다. 근데 놀 때도 공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갖다 머릿속 생각하다가 어떤 거 갖다 뭐 부딪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초등학교 2학년 1학기입니다. 닷셈고 구구다 나오기 전 개념이 숫자만 커진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2, 0, 2, 6, 곱하기 4, 곱하기 25 하니까 500이잖아요. 이렇게 붙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때문에. 근데 숫자만 커진 것 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좋은 시기라는 거는 지금 쉬운 문제도 풀 수 있지만 앞으로 학년이 올라가서 쓸모가 있어야 되고 이거 이제 문자와서 연결돼요. 그런 연결관계를 쭉 가지고 있어야지 공부 잘해요. 그걸 꿰뚫고 있는 애하고 막 무조건 막 외운 애하고 외운 애들 그 완전히 아까 하늘의 재앙 내립니다.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거요? 이거 KJMO 여기 1회 때 나왔는데 애들 KJMO 1회가 쉽다고 애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100점짜리 한 명도 없을 거야. 그랬어요. 근데 한 명 나왔더라고. 뭐 어디 가도 학원에 갔더니 뭐 100점짜리가 뭐 5명이 되는데 웃기는 나하고 얘기할까? 그랬어. 한 명도 없을 거야. 그래서 한 명이 나왔어요. 찍어야지 말면 이 문제 때문에 안 나올 거라고 나 얘기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북글입니다. 이게 요즘에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근데 또 웃기는 게 KGM에서 낸 문제를 그대로 여기 KMC에서 그대로 다음에 냈는데 여기 그림도 똑같아요. 단지 20cm를 2cm로 했고 10cm, 1cm로 갖고 왜 그렇겠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게 모르는 겁니다. 출제하는 사람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여기서 이게 그 설명회를 요거 이제 그 답만 나오니까 KGM 답만 나오니까 설명서 올리는데 여기 큰 거 있는데 이것만 답을 안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낼까 하다가 잘난 찬다 할까봐 안 했어요. 설명했더만 해줘요. 이게 한북글이거든요. 이게 한북글이 뭐냐면 한북글 애들은 다 외우고 있어요. 한북글이 뭐야? 한 번에 그리는 거지. 그러면 언제 돼? 그러면 그 허수점이 없을 때하고 허수점이 2개 있을 때는 되는데 왜 돼? 그러면 멍하죠. 갑자기 공격 들어오니까 자기 배웠대. 선생님보다 저 배웠어요. 그래?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 질문 딱 하면 전혀 몰라요. 그러면 너 전혀 공부 안 한 거다. 핵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북글이라는 것을 모르죠. 이거 한북글의 응용이거든요. 거기서 홀수점과 짝수점이 있는데 짝수점은 짝이 맞으니까 들어오면 나갈 수가 있잖아요. 홀수점 짝이 안 맞으니까 들어오다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래서 홀수점이 중요한 거죠. 홀수점이 없으면 당연히 왔다 갔다 다 하니까 다 한북글이 되겠죠. 두 군데 있을 때 조심해야. 두 군데 있을 때는 홀수점이 시작해서 홀수점이 끝나는데 왜냐하면 홀수점에서 나가는 순간 거기 다시 통과할 수 있게 돼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보면은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지나가는데 가장 길게 연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막 노동을 하고 맞췄나 봐요.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기 뭐 홀수점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이렇게 14개나 돼요. 이거 다 가면 막힙니다. 그럼 그걸 막히는 거 잘라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출발점에서는 만약에 출발하는 순간 이쪽이 못 가요. 둘 중에 이쪽이 못 가니까 여기는 출발점에 홀수점이 돼야 되니까 이걸 일단 제거를 시켜요. 여기도 마찬가지 되겠죠? 그럼 이쪽에 돌아오니까. 그냥 여기서 출발하다가 이렇게 가다가 가면 여기서 홀수점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여기 짧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기도 보면 여기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또 보이잖아요? 여기도 짧아요. 홀수점 없애야 돼요. 없애는 순간 짝수로 변하니까.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는 지금 이렇게 가서 여기도 보면 여기 이렇게 오다 보면 연결되면 여기가 또 똑같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다 여기까지가 지금 그 연결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길을 따는 게 이 길이하고 여기를 따져보는 거예요. 여기 짧으면 이걸 없애야 돼요. 어떻게 하죠? 이 길이하고 여기 있으면 이거하고 여기 짧으면 이렇게 없애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다가 없앴으면 여기를 없애야 되겠네요. 여기는 이거 길이하고 이렇게 하고 길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없애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를 없애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걸 무슨 소리지? 모르면 못하죠 이거. 가봅시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기 닫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론을 모르면 절대로 못 풀어요. 근데 나는 이것을 응용시켜서 새로운 문제 내가 모의고사를 내요. 다 바꿔가지고 이거 내용을 모르면 절대로 못 풉니다. 그냥 와서 빵점 맞아버리죠. 노동을 막 하려다가 어시가 안 되래. 이거 1차이로 틀렸어요. 1차이로 틀린 게 실력입니다.
그 운도 아니에요. 딱 실력이에요. 잘하는 애들은 금방 풀고 막 내가 아무리 봐도 다 풀어요. 내가 이 이론을 아니까. 아 이거 한번 풀기네. 그럼 이거 이렇게 잘라내야 돼. 이렇게 해야 되겠네. 금방 알거든요. 아무리 어렵게 다 풀어버려요. 다. 그런데 그 문제를 수없이 많이 풀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 푸는 방식이 이렇게 원래 딱 깨뜨리면 그걸 다 풀리는데. 이 공부를 하는 방식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야 영적으로 학교 그냥 영적으로 제가 학교 괜히 많이 시키겠습니까? 문제는 아주 다양하게 엄청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애들 다 찾아가 버립니다. 요거네. 요거 이렇게 다 찾아서 쭉 따라서 다 맞아버려요. 그렇게 돼야지 진정한 실력이. 그렇게 되는 학생들은요, 절대 그 시험 떨어져라 가서 떨어져라 해서 안 떨어집니다. 식만 딱 보면은 금방 나가. 내가 그래서 너 그렇게 하면은 시험장에 가면 다 쓰레기통 다 들어가 버릴 거야. 식을 그렇게 써봐라. 너 채점 안 해요. 그 한 10대 정도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2는 채점하라 쓰레기통 다 들어가 버립니다. 왜냐면 식을 보면 금방 알아. 이거 뭐예요? 다 일을 다 제껴버리고 다. 그래서 식이 그만큼 중요하고 식도 딱 보면 금방 압니다. 네가 식을 잘 쓰는지 뭘 써야 되는지 뭘 쓰지 말아야 될지 뭘 쓰지 말아야 될 것 쓰면 그것도 감점이에요. 그런 것을 저학년 때 차곡차곡 쌓이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근데 왜 그렇게 노동을 많이 시켜야 되는지 나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들이 그거 뭐 엄청나게 애들 쥐잡듯이 해가지고 애들 집어넣어놓고 엄마가 놀고 계시고 그런데 그러면 안 되죠. 애들 그럼 다 망쳐버립니다. 하여튼 여기 아까 했던 거고요. 근데 그럼 한번 좀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그 공부를 수학 공부하는 방법과 여기는 좋은 식스에서 설명을 하는데 뭐 지금 좀 얘기했죠. 학년이 올라가면 공부량을 줄어들어야 된다.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문제가 중학교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야지 그게 자기 지식이 돼야 공부량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새로 만드는 거하고 바꾸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잖아요. 새롭게 보인다는 것은 공부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다 연결성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남잖아요. 시간이 남으면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생각을 많이 하지 문제를 양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 전혀 효과가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꼭 식을 그렇게 써야 되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리고 꼭 공부 과정에서 지켜야 되는데 그 학년에서 꼭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않고 위로 올라가는 순간 끊겨버려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5학년 1학기가 안 되면 6학년 다 안 됩니다. 문자가 식이 안 되면 중학교 2학년 전체가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되면 고등학교 그냥 꽝입니다. 근데 그 관계를 잘 지켜서 꼭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아닌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잘 지키면 시간이 당연히 줄어들죠. 쓸데없는 문제를 안 풀어야 되고 필요 없는 문제를 왜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이것 굉장한 핵심인데 매일 단원마다 시험을 봐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한 3번 수업 듣는 거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0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 행하는 게 낫고 한 번 보는 게 낫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이렇게 실행을 해보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실행을 해봐야 되는데 수업 들을 때 쳐다만 보고 있으면 물론 그냥 얘기만 듣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직접 해봐야 됩니다. 직접 해봐야지. 근데 지금 책으로 돼 있을 때 직접 하게 문제 풀고 직접 하긴 하지만 저학년 때 직접 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간 한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따 좀 얘기하겠지만 시험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시험을 보다 보면은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시험을 봐보면 모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잘못된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식 쓰는 것도 그때 하고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시험 점수 낮으면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한 번 더 해요. 잠깐만요. 책을 쭉 다시 보면 그 과정에서 엄청난 집중이 생겨서 효율성이 생겨요. 그래서 꼭 시험을 봐야 됩니다. 마무리도 마찬가지 전체 마무리 다 집계되어 있어요. 저희들 시스템 자체가.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은 면역적 문제 제가 뭐냐면 외워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KGM 공부를 시키면 단답형이잖아요. 전부 다 서술형을 해요. 근데 모의고사만 단답형을 하고요. 왜냐하면 시험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서술형을 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공부가 일단은 점수가 덜 나오도록 공부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 시기 없이 답만 쓰는 건 완전 역효과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천재가 아니고 하늘에 재앙 내리는 거예요. 지나친 선행이란 뭐냐면 밑에가 이해가 안 갔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잘하는 애들 내가 빨리 올라가라 그래요. 너는 괜찮아. 시험 보면 금방 알거든요. 안 되는 애들은 안 되는 또 저 밑에 다시 시작해. 6학년이 왔는데 안 되면 5학년 1학기 다시 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 현실과 연관된 그냥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쓸데없는 문제는 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영재교육을 준비한 이론은 좀 뭐냐면 영재고나 과학고나 내신 최상위권의 8분 등급을 이미 돌파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공부랑 이제 할 게 별로 없죠. 그리고 탐구 보고서 이렇게 쓰는 거 굉장히 이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수능에서 2028년부터는 선수들이 나옵니다. 이거 이미 발표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면접 대비를 이제 2차 되면 면접 이렇게 내가 오직해서 이 사람까지 같이 그래서 꿀꿀꿀 모아가지고 이거도 하는 동안도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재고 학교 학생들 첫 번째만 식을 잘 쓴답니다. 아까 얘기했던 좋은 식에 대한 개념은 아까 원리탐구 좋은 식 쓰기에서 설명을 또 드린 거고 이론을 창의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학생들이에요. 대부분 다 오래된 학생들이 그 쓰레기처럼 완료될 거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